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진표 교수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동남아 아세안에 관계된 좀 역사 얘기를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이야기하기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흥미있는 역사를 해석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매번, 팩트지만 매번 또는 어떤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재해석되는 것이 바로 역사를 보는 재미이고 또 역사가 갖고 있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즉, 끊임없이 역사는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변화를 반영을 하면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재해석되는 것이 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역사를 보는 하나의 관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남아 역사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요, 한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젤란이라는 이름 아시죠? 페르디난드 마젤란. 마젤란 하면은 어떤 것을 공부하신 생각이 나세요? 마젤란은요, 세계 일주 항해를 인류로서 제일 먼저 한 사람, 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시죠. 또 그렇게 배우셨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마젤란은 포르투갈 출신 사람이지만, 당시 대항해 시대가 열린 바로 스페인 국왕의 배를 세 척 빌려서, 세계 일주 항해를 떠나고, 세계 일주를 위해서 떠난 사실은 맞습니다만은, 세계 일주 항해를 완성하고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역사적 사실이고요. 그 마젤란은요, 세계 일주 항해를 하던 중간 지점, 그것이 바로 지금 동남아 필리핀에 있는 세부섬 있죠.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관광을 가는 곳인데, 세부섬에 가면 바로 그 앞에 있는 섬이 막탄이라는 섬이 있어요. 그 막탄이라는 섬까지 태평양을 건너서 들어왔다가 거기에서 마주친 소위 막탄섬의 족장 중에 한 사람인 라풀라프라고 하는 주장이 있거든요. 그 라풀라프 추장과 그 라풀라프 추장의 그 전사들과 처음에는 괜찮게 지내다가요, 사건이 발생을 하고 뭐 포교도 하려고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결국 이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 충돌이 전투로 발전을 하면서 마젤란은 거기서 그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고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가 겨우 거기다가 마젤란을 장사를 지내고, 부랴부랴 한 척 남은 배를 끌고 도망치듯이 나와서 다시 서쪽으로의 항해를 계속해서 하고 한 다음에 드디어 1522년도에 스페인의 항구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젤란의 세계 일주 항해라고 하는 역사적 팩트입니다. 즉, 마젤란은 중간에서 필리핀 땅 막탄에서 마주친 라플라프 추장과의 전투에서 결국 부상당하고 죽었고, 거기에 마젤란은 장사 지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는지를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스페인은요, 그 이후에 16세기서부터 필리핀을 식민화하면서 필리핀을 근 350년 동안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죠. 그 스페인이 바로 이런 마젤란의 사망을 기념한다 그럴까 해서 1891년도에 막탄섬에 바로 마젤란이 여기에 도착을 했고, 원주민들과 여기서 조우가 일어나고, 그러다가 불행히도 라플라프 추장과의 전투 중에 부상을 당하고 여기서 죽었다. 그리고 여기 잠들다 하는 묘비를 여기다 세워주게 됩니다. 그것이 막탄섬에 가면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스페인 사람들이 마젤란을 생각하면서 남긴 스페인이 주어가 된, 마젤란이 주어가 된 그러한 묘비죠. 자, 그런데요, 흥미있는 것은 1941년도에 바로 그 마젤란의 사원 옆에 세워진 미국이 세운 하나의 묘비가 되겠습니다. 묘비라기보다는 하나의 표식인데요. 이건 굉장히 미국은 뭐 스페인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다 필리핀 사람도 아니니까 마젤란의 사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지판을 딱 제목을 걸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아주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1521년도 4월 27일 날 막탄섬의 주장 라플라프와의 전투로 마젤란이 여기서 사망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척의 배, 그게 빅토리아호를 여기서 부함장인 후안 세바스찬 엘카노가 마지막 남은 배 빅토리아호를 이끌고 5월 1일 여기를 떠나서 마침내 1522년 9월 5일 스페인 땅 산루카에 도착을 함으로써 인류 최초의 세계 일주 항해를 완성시켰다. 이렇게 미국은 그야말로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쭉 그 팩트적인 것만 가지고 서술을 하는 표식판을 여기다 또한 세웁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1946년도에 필리핀은 드디어 독립을 합니다. 미국으로부터요. 독립을 하고 1951년도에 여기에 큰 라플라프 추장의 동상을 세웁니다. 그것이 이 그림인데요. 그 동상을 세운 다음에 거기에 제목을 붙이는데 이게 바로 라프입니다. 이제는 제목이 마젤란이 아니고요. 또 마젤란의 뭐 죽음이라든지 세계 일주 항해라는 게 아니고요. 제목 자체가 라프입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은 1521년도 4월 27일 라플라프 추장과 그의 용감한 전사들은 마젤란 함장과 그의 부하들을 여기 전투에서 싸워서 죽이고 스페인의 침략자들을 마침내 무찔러냈다. 라플라프는 유럽의 침략자를 무찌른 최초의 필리핀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 아주 자랑스럽게 이 표식판을 붙여 놓습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만큼 어느 시점에서 누가 역사적 팩트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필리핀의 그 여러 장소를 가보면은 라플라프의 이름을 딴 뭐 거리의 이름이라든지 지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는 생선이 있습니다. 가보면 참 맛있는데요. 그 생선의 이름이 바로 라플라프입니다. 굉장히 비싼 생선입니다. 자, 그렇게 또 되어 있고요. 또한 필리핀의 경찰들, 경찰의 그 문장이 있습니다. 경찰 문장을 보게 되면 가운데 라플라프 추장이 딱 서 있는 그러한 문장이 필리핀 경찰의 기본적인 그 기의 문장의 표식으로서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필리핀 사람들은 라플라프 추장을 굉장히 존경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국 이겁니다. 마젤랑 대 라플라프라고 하는 그 다음에 1921년도 4월 27일 날 전투가 발생해서 그래서 마젤란은 라플라프와 전투에서 결국 죽었다라고 하는 건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와 같은 사실을 누가 스페인이 보느냐 또는 뭐 중간적인 입장에서 미국이 보느냐 또는 독립을 한 필리핀의 입장에서 그 사건을 보느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양하고 흥미있는 재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팩트이지만 그 팩트를 시점마다 누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재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역사를 공부하는 재미이자 나름대로의 역사가 갖고 있는 던지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예를 동남아와 관계된 이해를 하나 제시를 해드리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동남아와 관련된 아세안과 관련된 다양한 옛날서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